네, 이정원 후보에게 먼저 좀 묻겠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고 지하철 역 등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JTBC 출신 앵커 이정원입니다라는 얘기를 귀에 이니 박히게 하신 얘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JTBC 기자협회에서 발표한 성명 내용을 보면 다소 이러한 캠페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치인 이정원, 부끄러운 이름에 유감을 표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JTBC 기자협회가 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윤리를 내버리고 권력을 쫓는 모습에서 이미 그 신뢰는 무너졌다. JTBC라는 이름을 사적 이익을 위한 포장지처럼 쓰는 모습에서 언론인이란 호칭 역시 부끄럽게 느껴진다. 피와 땀으로 읽어온 신뢰의 이름을 정치권 입문을 도와줄 티켓처럼 여기는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이정 기자에 대해 선배라는 호칭을 거부한다. 2021년 1월 18일 중앙일보 JTBC 노동조합 JTBC 기자협회라는 성명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JTBC 방송 뉴스에까지서 이 내용들을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거에 나와서 JTBC 출신 앵커 이정원입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 이러한 JTBC 기자협회 그리고 JTBC 기자 후배들이 얘기했던 정치권 인물을 도와줄 티켓처럼 이 JTBC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글은 보시고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은 혹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댓글의 90% 이상은 이정원 앵커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글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JTBC 중앙일보 후배들에게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후배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28년 동안 기자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뉴스 앵커로서 활동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제가 기자로서 앵커로서 제가 정치적인 꿈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도록 활용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병민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정원 앵커가 뉴스를 진행할 때 기사를 쓸 때 편협돼 있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에 유리한 기사를 썼다거나 유리하게 멘트를 했다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올곧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으로서 역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비판하고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정치가 바뀌지 않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역사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결단하고 뛰어들었을 때 김병민 후보님께서도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를 보면서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좋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드렸다는 점을 우리 후보께서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네. JTBC 몸을 담았던 기자협회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윤리를 내버리고 권력을 쫓는 모습에서 신뢰는 무너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정원 후보께서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권력 앞에 당당하게라고 했는데 네. 정치 권력을 쫓는 모습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도대체 권력 앞에 당당하겠다라고 하는 모습과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JTBC 기자협회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JTBC 앵커 출신 이정원입니다라고 하는 구호들 끝까지 쓰실 생각이십니까? 네. JTBC 앵커 출신이 JTBC 앵커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김병민 충분합니다. 후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들은 제 주도권 네. 토론이니까요. 그러지 후보님 못했다고 주도권 토론 때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잠시 후에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도록 네. 하시죠. 기사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정원 후보께서는 전주 지역에 출마를 준비한 적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전주 시민의 대변인, 저를 사용해달라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후보의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전주 시민의 대변인 이정원 앵커입니다라는 인사말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이렇게 페이스북 글을 인용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국민 앵커 광진 대변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가지고 선거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원 후보께서는 전주 시민의 대변인입니까? 광진 대변인입니까? 네, 대한민국의 대변인입니다. 네, 네. 제 고향이 전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시절 살면서 정치인의 꿈을 키웠던 곳이 바로 광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동이었죠. 네, 지역 출신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김병민 제 후보도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네, 저희는 아니요, 잠깐만요. 30초 이상의 답변 네.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죠. 김병민 후보는 성동에서 태어났습니까? 광진에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답변하시죠. 군자역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아니요. 30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30초로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병민 후보가 태어났을 때도 중곡동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성동구 아니었습니까? 중곡동은 네. 95년도에 성동구가 광진구로 같이 분구가 됐습니다마는 이정원 후보께서 과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걸 내용을 보니까 96년도에 분구됐다고 내용도 잘 모르고 표현하셨던 내용들까지 기억이 납니다. 자,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끊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의 본질을 자꾸 벗어나고 계신데요. 전주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광진에 출마를 하시겠다는 표현 네. 때문에 당시 나왔던 지역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까지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 이정원 전 기자 서울 광진갑 출마 확정, 정치, 상도의 논란. 이런 내용들까지 나왔던 일들이 있는데 네. 광진구 갑 지역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작년 이맘때까지 전주 지역 출마를 준비하다가 이 지역에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보다는 중앙정치 이슈로 지역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과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이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한 답변 가지 지역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따가 잠시 뒤에 이정원 주도권 후보 토론에서 주도로 하실 때 얼마든지 네, 쓸 수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이니까요. 주도권 토론을 활용해 저에게도 구분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정원 후보께서 이 공보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후보자 정보 공개에 신청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병역이 미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병역에 대한 의무를 필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병역을 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필하지 않았는지를 궁금해할 겁니다. 시력 때문에 병역을 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내용들이 공개가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시력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고 지금은 그 시력 상태가 어떤지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근시가 아주 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두꺼운 안경을 썼습니다. 아마 제 공보물을 받아보시게 되면 사진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렌즈를 끼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1m 앞에 얼굴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가는 것을 꺼릴 정도였습니다. 31살이 됐을 때 2001년이었죠. 그때 라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 심정으로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라식 수술 초기였었는데요. 방송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라식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받았고요. 그때 이후로 안경을 벗었던 것입니다. 근시 정당한 이유로 병역을 전시 근로역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미필이라고 주장하시니까 마치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신체가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당당하게 병역 검사